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이번 특별 엔터차 세션에서는 이 나치 독일에 저항했었던 이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인 시트로잉에서 개발한 프랑스의 국민차 시트로잉 2CB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TPV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라는 이 프로젝트 명으로 해서 2CB의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1938년도쯤 되면요, 이제 시험주행용으로 해서 선행 양산이 한 50대 정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때쯤 되면은 이 TPV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1939년 10월에 열리기로 한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39년 9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맞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939년 10월 예정이었던 파리 모터쇼가 취소가 되면서 TPV 프로젝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거기다가 1940년에는 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가지고 6주 만에 점령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로잉 입장에서는 이 신차를 공개를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피에르 쥬블랑제가 정말 필사적으로 이 TPV 프로젝트의 유출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먼저 그 선행 양산했던 한 50대 정도, 그러니까 49대 정도가 이제 양산이 돼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폐차시켜서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고 이뿐만 아니라 부품 같은 것도 다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여기저기다 공장 여기저기다가 막 숨겨놓으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설계도 같은 거지 이런 것도 어떻게든 안 넘겨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 쥬블랑제가 이 TPV 프로젝트의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덕분에 이 시트로잉은 이제 훗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주 빠르게 2CB 양산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시트로잉은 나치 독일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TPV 프로젝트, 그러니까 훗날 2CB가 될 이 TPV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TPV 프로젝트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차체 외판에 알루미늄, 서스펜션 암에는 또 마그네슘만큼을 쓰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그냥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썼다가는 가격을 도저히 못 맞춘다 해서 이때부터 이 TPV 프로젝트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원가 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2CB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강철 프레임에다가 강철 외판, 그리고 원래 이 TPV 프로젝트 전용으로 개발했었던 이 엔진은 원래 순행식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기존에 있었던 공랭식 엔진으로 그냥 쓰게 되고, 변속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개발되어 있었던 그 물건들을 또 이제 이용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주 극한의 원가 절감이 들어간 덕분에 이 시트로잉 2CB 가격이 생각보다 더 낮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이제 시트로잉은 이 2CB의 이제 개발에 속도를 더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2CB라는 이름을 달고 차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초기형 2CB는요, 원가 절감의 거의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일단 철판 있잖아요. 이 차체 외판으로 쓴 철판을 보면은 우리 왜 그 스탬핑 공법이라고 이렇게 막 찍어내는 그 철판 있잖아요. 이게 절곡 처리된 거.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동 모터도 이제 안 쓰고, 예전에 뭐 오토바이나 뭐 경운기 같은 거 시동 걸 때 이렇게 돌려서 시동 거는 거 있거든요. 이걸로 시동을 거는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핸드 스타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로잉 2CB는 전기 장치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아주 극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장치에 의한 그런 장고장이나 이런 거가 발생할 확률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이 차체 같은 경우에는 용접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하나 다 볼트 체결로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레벨에서 뭐 뜯어 고치는 게 거의 가능할 수준으로 그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설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요즘도 왜 그 지프 랭글러 같은 거 보면은 이 루프를 떼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트로잉 2CB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단순하게 설계를 한 덕분에 사용자 레벨에서 그냥 원래 있던 이 강철 지붕을 드러내고 거기다 뭐 캔버스 탑을 씌우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375cc의 요 박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9마력이었어요. 근데 9마력이었지만 원체 차가 가벼운 덕분에 뭐 속도는 거의 한 70km까지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70년도쯤 되면은 신형으로 개발된 이 620cc짜리 엔진을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 600cc짜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요. 또 이 엔진을 탑재한 시트로엔 2CB는 최고 속도가 113km로 높아지게 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트락시용 하방의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기어를 한 단 더 넣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4단 수동 변속기를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당연히 트락시용 하방에 썼던 전용 구동계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무게가 나갈 만한 거는 전부 이 차체 아래쪽에 다 몰려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껑충해 보이는 이 생김새하고는 달리 코너링 할 때 차체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아주 이런 저렴한 이 승용차로서는 거의 최초로 이제 사륜 전체에다가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승용차 대비 제동 성능도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트로엔 E2CV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작은 차였어요. 길이는 3860mm, 폭은 1480mm, 높이는 1600mm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 지금 현대성차에서 만들고 있는 가장 조그만 차가 베뉴거든요. 이 베뉴는 길이가 4040mm, 폭은 1770mm, 높이는 1585mm니까 얼마나 작은 차인지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그만큼 작고 굉장히 단순한 그런 차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트로엔 2CB가 처음 발표됐을 때 이 네덜란드의 한 일간지에서 이걸 보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좀 붙여주기도 했대요. 자, 그렇지만은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곧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이 시트로엔 2CB는 당초 목표로 했었던 이 농민들뿐만 아니라 도시민들한테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사실 1940년대면은 정말 전 유럽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거의 초토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참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정말 꺼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로엔 2CB는 아주 저렴한 운송수단이 필요했던 농민들과 도시민 모두에게 아주 큰 호응을 받으면서 주문이 아주 그냥 폭주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적국인 독일에서도 이 시트로엔 2CB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이 정말 이 단순한 이 구조 덕분에 생산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공장에서 차를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대가 거의 그냥 막 찍혀져 나오면서 계속 출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구조까지 간단하다. 그러면은 또 뭘로 활용될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상용차입니다. 자, 시트로엔은 이 2CV의 이런 실용적인 이 특징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더 강조한 이 벤 모델까지 이제 개발해서 내놓게 돼요. 근데 이 2CV 벤 모델은 승용 모델보다도 인기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 2CV AU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는 이 차는 1951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 차는요, 프랑스 전역에서 배달용 차량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실제로 이제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농민들한테도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왜 다마스라든지 아니면 봉고 포터 이런 차들 이제 많이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사용하듯이 이 차도 이제 프랑스의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50년대엔 또 무슨 모델도 있었냐면요. 이 2CV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이제 군용차로 좀 이제 전환을 해서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CV의 엔진을 앞뒤로 하나씩 달아요. 그래서 사륜 구성을 구현한 그런 모델을 이제 제안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건 군 쪽에서는 이제 탈락을 했긴 했지만은 민간에서는 이제 이 2CV 사하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59년도에는 드디어 2CV에 라디오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가 장착된 요 2CV 같은 경우는 뭐 라디오엔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렸다고 해요. 자, 이 시트로엔 2CV는요, 온체 저렴하고 또 아주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시트로엔에서 계속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시트로엔 2CV가 언제 단종이 되냐면요, 19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8년 출시해가지고 1990년에 이제 단종이 됐으니까 40년이 좀 넘은 거죠. 그 전까지 계속 이 차가 생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원체 싸고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상용뿐만 아니라 이제 승용 수요도 꾸준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시트로엔에서는 이 2CV를 그렇게 오랫동안 생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로엔 2CV는 이제 프랑스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남미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시트로엔 2CV는요, 정말 암울했던 그 시기에 태어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던 그 유럽에서 정말 유용한 그런 운송수단이 되어주었고, 지금도 영국의 미니나 독일의 폭스바겐 같이
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인 국민차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별했던 차 세션에서는 이제 슬슬 그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